베트남의 아름다운 도시 다낭. 다낭은 한때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앞다 투어 다낭으로 떠나는 한국인 관광객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다낭을 방문한 관광객 860만 명 중 한국인은 170만 명으로 5명 중 1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실제 다낭 어디에서든 한국어로 된 간판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한국 제품과 한국어 서비스도 넘쳐났습니다. 관광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국가 수출액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 비중이 35%에 달할 정도로 경제 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삼성, LG, 포스코, CJ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대거 진출해 과거 중국 진출에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며 베트남 현지 법인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효성은 그룹 전체 매출의 1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데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구자열 회장이 이끄는 LS그룹은 베트남 케이블 시장 1위 사업자이며 LS전선 아시아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24%에 달합니다. CJ CGV는 베트남 영화 시장 점유율 1위, CJ 오쇼핑은 베트남 홈쇼핑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삼성이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의 전자부문 계열사들은 지난해 매출 142억 달러, 수출 65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매출은 베트남 GDP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실제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베트남 공장에서는 연간 1억 2천만 개의 모바일 기기들을 생산하는데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는 대부분 삼성 기기들은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베트남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귀한 손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 기업 중 하나로 베트남 현지 직원만 11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삼성은 복지 좋기로 으뜸인 기업인데요. 베트남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수준의 복지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덕분에 베트남 직원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여성 임직원들은 임신을 하면 바로 임신부를 위한 업무를 재배치받으며 업무나 식사를 할 때 특별 의자와 특별식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출산 2달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휴가 동안 월급의 70%가 지급되고 필요하면 회사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기숙사에 에어컨, 세탁기,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인터넷 등이 갖춰져 있어 살면서 그런 것들을 누려본 적이 없던 직원들은 호텔에 사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회식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 출퇴근을 위한 셔틀버스 300대를 갖춘 곳은 인근 지역에서 삼성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사랑하고 한국과 윈윈했던 나라 베트남이었는데요. 요즘 둘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실 베트남의 배신은 관광지의 바가지에서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인은 통이 크고 부자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물건들은 2배, 아니 20배까지 바가지를 씌운다고 하죠. 한국에서 만원 하는 논이가루를 20만원대에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고 미터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택시 요금을 뻥튀기 한 것도 모자라 요금을 달라며 한국인 승객의 지갑에서 고액것만 빼가는 택시 기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관광지는 그렇다 쳐도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한국을 차별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두 나라 사이에 본격적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반년 동안 지역 봉쇄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물론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베트남에 드나드는 것에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국 후 격리 기간을 4주로 늘려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는 일이 많은 임직원들의 업무에 엄청난 차질을 준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홀로 사업을 하던 한국인 남성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한국인 입국 제한 탓에 현지에 가지 못한 유족이 애를 태우기도 했고 예고나 동의도 없이
다낭행 비행기를 탔던 한국인들을 격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확진자가 사망하자 유족의 통보 없이 화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광으로 돈을 벌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고 사실상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이 끊기게 했습니다. 현지 법인에는 더 심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삼성 공장을 봉쇄해 임직원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가 하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생산 차질을 빚게 만들었죠. 또 자국 백신 구매비와 검사 비용을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놓인 한국 기업에 내달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한국인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공유한 백신을 접종 기간이 지나도록 맞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 병원에서 백신이 없으니 한국인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라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인의 접종에 대한 안내도 안 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1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7.4%가 베트남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신규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자본주의에 얽힌 우호 관계를 외치던 베트남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갑작스럽게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자 한국 기업들은 조금씩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은 자동차와 핸드폰 등에서 한국을 앞지르겠다며 정부가 나서 일본의 자문을 구하는 등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임직원들을 포섭해 기술 유출을 하는 것을 눈감아왔던 삼성은 서서히 폭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스마트폰 협력사 생산 라인 일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먹여 살려줬더니 이제 빼돌린 기술로 이겨먹겠다는 베트남이 괘씸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굴고도 결국 이런 결과가 올 거라는 걸 베트남은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뒤늦게 베트남 총리가 찾아와 삼성의 마음을 떠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자업자득인 거겠죠. 이제 와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야 의미 없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결정에 다른 한국 기업들도 줄줄이 발을 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베트남 누리꾼들도 한국이 잘해준다고 너무 나댔다. 한국이 돌연 반격하여 베트남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등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베트남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과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오고 가는 정기 항공편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하늘길을 막아놓은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하늘길도 열리고 곧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둘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될까요? 두 나라가 과연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등을 돌리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전 같지 않은 베트남과 그런 베트남에서 발을 빼버린 한국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